저는 너무 놀라 일단 어머니 상태부터 확인했습니다. 온몸에 변이 묻어 있었고 다행히 다른 부분에서는 큰 이상이 없는 듯 했어요. 저는 어머니부터 달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저를 보자 울음을 그치시고 활짝 웃으시더군요. 그제야 저는 어머니 몸 이곳저곳을 닦아 드린 후 옷을 갈아 입혀드렸어요. 그 후 어지러진 방을 치웠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자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곧바로 남동생에게 전화를 했지만 일이 바쁜지 받지 않더군요. 그때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올케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곧바로 나가서 올케 앞에 섰습니다. 저를 보고는 조금 당황한 눈치였어요. 저는 일단 화를 참고 물었어요. 올케, 지금 어머니 두고 어디 다녀오는 거야? 오셨어요, 형님. 연락도 안 주시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어디 다녀오는 거야? 잠시 친구랑 저녁만 먹고 왔어요. 어머님 밥이랑 약은 아까 챙겨드렸고요. 어머니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기나 해. 어떤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어머니가 혹시나 들으실까 어머니 방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가 옷을 홀딱 벗고 기저귀는 멀리 던져 놓으시고 올케가 문을 막아놔서 문을 계속 긁으셨어. 어머니 손톱이 다 벗겨져서 피가 날 정도로 말이야. 아, 그래요? 다음부턴 문을 조금 부드러운 재질로 바꿔야겠네요. 그런 게 있으려나 모르겠지만요.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어떻게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사람이 나오지 못하게 문을 막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그럼 어쩌자고요. 문 안 막았다가 저도 모르게 문 밖으로 나가시면 어떡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라고요. 최선. 이게 어떻게 최선이야. 그렇게 중요한 약속이었어. 중요한 약속이었으면 나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아니 잠깐 친구 보고 온 것 가지고 왜 이렇게 뭐라고 그러세요. 저는 그럼 계속 어머니만 돌보고 있어야 해요. 제 일상은 아무것도 없이 형님은 어머님 모시지도 않으면서 저한테 이럴 자격이 있으세요? 저는요 매일 어머님이 어디 나가시지 않을까 또 실수하지 않으실까 하는 걱정에 잠도 못 이룰 지경이라고요. 그렇게 제 방식이 마음에 안 드시면 형님이 어머님 모시세요. 저야말로 환영이니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속상했습니다. 올케는 저를 지나쳐서 바로 안방으로 지나갔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남편과 아내가 치매 환자인 어머니를 사이에 두고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족에 정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가 기적적으로 구원받았다는 최경자님의 사연입니다.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1가 된 서울에 사는 최경자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연 듣는 것을 좋아하는데 요즘 사연들 중에 저희 어머니에게 있었던 일과 비슷한 일을 당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서 혼자 눈물을 훔치곤 합니다. 몇 년 전 저희 가족에게 매우 큰 일이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TV 뉴스는 아니지만 신문에도 저희 기사가 실렸었고요. 시간이 지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마음먹은 건 제 심경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니 조금은 마음이 괜찮아진 것도 있었고, 여러분에게 저희 가족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공유하고 좋은 말씀을 들으면 앞으로 더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손과 발이 떨릴 정도예요. 부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 가족이 앞으로 더 현명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지금은 남편과 둘이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제 자식들은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며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죠. 그리고 저에게는 10살 터울 미친 막둥이이자 늦둥이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남동생은 통신 사업 쪽을 하고 있는데 25년 전쯤 운이 좋아 사업이 커진 케이스였어요. 그렇다고 기업이라고 불릴 정도의 규모는 아니지만 그때 이후로 그 사업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나쁘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올케와 함께 살고 있었고 자식은 2명이 있는데 모두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저희가 어렸을 때 일찍이 돌아가셨고 어머니 홀로 저희 자매를 키워 오셨어요. 공장에도 다니시고 장사도 하시면서 저희의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동생은 항상 어머니에게 정말 잊지 못할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돈을 벌게 되면 평생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출가를 해서 저도 돈을 벌고 동생이 사업으로 돈을 좀 벌었을 때 저희는 서로 어머니를 모시려고 했지만 어머니께서 저희의 제안을 거절하셨어요. 제 남편과 동생의 와이프가 불편할 것이라 말했죠. 그리고 저희도 독립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신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현명한 뜻을 받아들였지만 동생은 계속해서 어머니를 모시려고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고집을 이기지 못한 동생과 저는 돈을 모아서 모시는 것 대신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한 채 사드렸어요. 그때만 해도 아파트 가격이 지금처럼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나 기뻐하셨죠. 정말 허름한 집에서 살다가 이렇게 깔끔한 집에서 살게 된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저와 동생은 가까운 아파트 단지에 살았고 어머니도 남동생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은 제 동생의 완강한 부탁이었기에 어머니도 거절하지 못하셨죠. 저도 어디 가선 효녀라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만 동생은 정말로 효자였어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의 안부를 묻고 저녁에 자기 전에는 잘 주무시라고 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어머니와 산책을 하거나 밥을 먹는 등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봐도 동생은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생에게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누님, 빨리 어머니 집으로 좀 와주세요. 무슨 일이니? 오면 말씀드릴 테니 최대한 빨리 와주세요. 저는 큰일이 난 것 같아 아무 옷이나 집어 입고 바로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어머니와 동생이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제 눈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동생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리 와보세요. 누님, 동생은 어머니가 들으실까봐 저를 작은 방으로 불렀고 문을 닫았습니다. 동생은 이미 한 번 울었는지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호들갑이야?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세요, 누님. 어머니가 치매기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아까 오후에 경비 아저씨에게 급하게 전화가 와서 내려갔더니 어머니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몰라서 못 들어가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냥 까먹으신 거 아니야? 나이 들면 종종 까먹곤 하잖아. 아닌 것 같아요. 누님한테는 말씀 못 드렸는데 저번에 저랑 산책하실 때도 아버지 어디 갔냐고 물으시기도 했어요. 제 이름도 가끔 까먹으시는 듯 했어요. 제가 무슨 질문을 하면 말하는데 한참 걸리시기도 했고요. 말도 안 돼. 우리 어머니가 왜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동생은 제 마음을 이미 이해하는지 저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저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마음 단단히 먹고 이제 어머니 어떻게 모셔야 할지 생각해 봐야죠. 저는 간신히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와 동생은 곧바로 어머니 병원을 예약했어요. 예약이 밀려 있어서 하루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일을 하는 동생 대신 어머니 집에 함께 있었어요. 남편한테도 전화해서 양해를 구했죠. 저는 하루 동안 어머니를 유심히 지켜보았어요. 어머니와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같이 드라마를 봤죠.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아는 이전의 어머니랑 다를 바 없었어요. 하지만 그 하루 동안 어머니는 무려 10번이 넘는 실수를 하셨습니다. 가스불을 끄지 않기도 하고 여름인데 보일러를 켜시기도 하고 제 이름을 까먹기도 하고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의 전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시기도 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어머니가 옷을 입고 샤워를 하신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실수로 변을 옷에다가 보셔서 그걸 씻으려고 하셨는데 옷을 빤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몸에 물을 뿌리신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일은 정말 텔레비전에서만 봤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나약하더군요. 동생 말대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했는데 하염없이 눈물만 났어요. 어머니는 울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해맑게 웃으셨어요. 울지 마렴. 넌 울 때 못생겨져. 웃을 때가 이뻐. 저도 눈물을 닦고 어머니에게 웃어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다시 씻기고 몸을 말려주었어요. 어머니는 정신을 차리시고는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이미 심각성을 아셨고 힘들어 하셨거든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했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동생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1대1 문답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이후에는 뇌신경세포를 볼 수 있는 단층 촬영을 받았어요. 그렇게 선별검사와 진단검사, 마지막으로 간별검사까지 받은 후 저희 어머니는 치매를 판정받으셨습니다. 예상은 했었지만 그 말을 직접 들었을 때의 충격은 상당했어요. 어머니는 치매가 맞으십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하죠. 내 신경이 변화한 것을 봐서는 시간이 이미 많이 진행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모르셨나요? 네, 전혀 몰랐어요. 어머니가 집 밖으로 잘 안 나가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시간이 갈수록 어머니는 어린아이가 되어갈 겁니다. 아무것도 인지할 수 없고 자신의 행동을 컨트롤할 수 없으실 거예요. 가족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겁니다. 저희가 치매 환자 가족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팜플렛 같은 것을 좀 드릴 테니 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할 거예요. 명심하세요. 이제부터 가족분들의 삶은 어머니 위주로 바뀌셔야 할 겁니다. 그렇게 병원을 나서면서 저와 동생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어요. 잘 이겨낼 수 있겠지. 그럼요, 해봐야죠.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누님. 어머니는 평생 우리를 위해 사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 살아야 할 때예요. 맞아. 우리가 정신 차려야지. 어떻게 모시는 게 좋을까? 제가 모실게요. 어차피 아이들도 없고 치매 요양보호사 고용해서 저희 집에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알겠어. 나도 자주 들릴게. 어머니 물건은 내가 정리할 테니깐 집은 너가 정리해줘. 네, 누님. 그리고 어머니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집을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겨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치료도 병행할 수 있게요.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저와 동생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집이 정리될 때까지는 제가 붙어서 어머니를 모셨고, 남동생은 어머니
집을 정리하고 더 넓은 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동생과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치매 교육을 받으러 다녔고 여러 책을 사서 읽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을 찾지 못해 변을 그대로 보시기도 했고 밥을 먹은 지 30분도 안 됐는데 밥을 달라고 떼를 쓰시기도 했어요. 정말 어린아이 같았죠. 저는 적응하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는데 동생은 참 대단했어요. 그런 어머니를 정말 잘 대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의 삶은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괜찮은 요양보호사 2분을 고용해서 오전, 오후 번갈아 가며 어머니를 돌보았어요. 하지만 저녁 이후에는 모두 퇴근을 하셔서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는 올케와 남동생이 어머니를 돌봐야 했어요. 동생은 올케에게 많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어머니에게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올케는 불만이 많아 보였어요. 저는 애써 모르는 척을 했습니다만 올케는 제가 있든 말든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누가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어 하겠어요. 올케도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가족인 우리가 이해해줘야 했죠. 남동생도 그런 올케에게 항상 고맙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잘 대해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동생은 올케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해 돈을 많이 썼어요. 올케가 가지고